이런 가운데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출입을 끝까지 막아섰던 한 명 기억하시죠? 바로 성조기를 치마처럼 둘렀던 그 여성에 대해서 결국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모습 다시 한번 보시죠. 지금 한 분이 입구를 막고 계십니다. 저 사람 죽이고 가면 돼! 자, 결국 경찰이 이 이른바 성조기 여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이 인물이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나서서 이 여성에 대해서 애국동지라고 칭했어요. 그러면서 그 여성에 대해서 내가 무료 변론에 나서겠다 이렇게 나섰군요. 네. 황교안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 부정선거 음모론을 상당히 강하게 주장하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벌어진 사태에 대해서 애국동지라고 저 여성을 칭하면서 무료 변론을 해주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처음 있는 일은 아니죠. 지난번 그 서북지법 사태 때도 이 황교안 씨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나서서 본인이 변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태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 경기장에 경기 용도로만 쓰이는 것이 아닌 그 체육단체들이 여러 입주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본래 사물을 볼 수 있도록 또 지금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경기에 장비를 반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대한체육회에서 간곡히 부탁을 해서 당일 저 상황에서도 함께 이렇게 좀 그 수기를 거쳐서 들어가서 우리가 필요한 물품만 가지고 나오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여성이 저기를 가로막고 2시간 동안 버티는 바람에 결국은 그 모든 과정들이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 여성이 벌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뭐 현행범으로 그 당시에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경찰들이 그 시위대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뭐 그렇죠. 그런 좀 염려도 담겨 있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네네. 지금 황교안 씨가 애국동지라고 칭하면서 이것을 마치 감싸는 듯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에 네네. 많은 분들의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게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했는데 법률가가 계시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가능합니까 적용이 혐의가? 그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업무방해가 우리 형법상 구성 요건에 허위사실 유포하거나 네. 또는 위력으로서 업무를 방해해야 되는데 네. 위력이 되려 그러면 저 한 사람의 저게 위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지 다중이 힘을 과시하는 이제 위력이 있어야 되니까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같이 입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뭐 처벌도 처벌이지만 대통령이나 아니면 알겠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와서 한번 설득하고 민심을 들어보는 것도 좋겠다 싶은데 그분들은 한 번도 안 와가지고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야당 중재부 부산 선후배 칼 빌려 출국 현장으로 가보시죠. 지도자석부터 선수까지 다 모두 상업이 걸려 있어요. 근데 그 상업을 막고 저희 집에 들어가는데 막으시고 이게 대표성을 지금 띄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된다고 하셨을 때 또 못 들어가면 어떡해요? 게이트가 제가 어떻게 원하시면 여기 저희 분 사람 들어가서 그걸 찾아다 주는 마지막으로 부탁 좀 드릴게요. 시민들께서 저희 어려움을 좀 구멍 살펴주셔서 아름답게 들어갔다가 아름답게 나와서 저희도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분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할 경우에는 향후에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는 2대를 들여보내기로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별로 2명씩 들어가서 순차적으로 물건을 가지고 나올 것이고요. 우리 의원들도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아예 막는 거는 우리한테 불리해요. 피해자가 돼야 되지 가해자가 되면 안 돼요. 여기를 해야 돼요. 주권을 지키려고. 그래야 주권을 지켰는데 주권이 왜 생계까지 왜 막아서냐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군역구역원에게 저 사람이 뭔 대표냐고요. 그게 아니에요. 아니 촬영하고 안 하고는 누가 정해요? 책임질 수 있어요? 정보 다 하나 세워나가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걸 확인을 한다니까.
사실은 모두가 안타까운 상황인 건 명백합니다. 체육회 관계자는 가서 필요한 물품을 당장 꺼내와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 있는 것이었고요. 사실은 저 개표소 현장을 지키는 유권자들도 세상에 대한민국에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하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강력히 선관위를 규탄하고 있는 그 절박한 마음도 매한 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경찰과 야당까지 어제 있었던 건데 곽태규 의원님, 어제 현장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좀 일단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저께 이제 그 잠실 경기장에 경찰이 투입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다행히 우리 시민들을 강제로 해산하거나 하는 그런 목적은 아니었고, 안에 있는 체육회 관계자의 물품을 가지고 나오는 그것을 협조를 위한 이제 경찰 투입이었는데, 네. 처음에는 뭐 강제 해산 이런 우려를 가지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여러 명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실 저 시위대라고 불리는 저 시민들의 어떤 단체성이 없어요. 예. 대표가 없기 때문에 지금 보셨듯이 어떤 협의나 이런 부분에 상당한 난관을 겪었던 것 같고, 그나마 좀 협의를 거쳐가지고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또 체육회 관계자와 함께 또 카메라까지 대동을 해서 예. 들어가서 필요한 물품만 가져오겠다고 한 상태인데, 그러니까 유권자분들도 그러니까 원만한 이 대안을 찾은 거예요. 그렇죠. 예, 들어가서 그리고 물건을 갖고 오되 감시를 하는. 예, 그 경기에 나가야 하는 선수들이 경기 장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은 그렇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경찰에서 뭐 무리한 이제 공권력 행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마지막에 결국 한 분의 반대 때문에 무산된 상황인데,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것이 사전에 조금 정부나 또 대통령, 국무총리, 경찰청장 등등을 비롯해서 너무 시위대들을 부정선거론자로 조금 비난을 하면서 네. 강경 대응하는 그런 발언들을 해왔거든요. 그런 것이 경찰이 실제로 저렇게 왔을 때는 조금 과도한 어떤 반대의식이 좀 생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처음부터 저런 원만한 좀 협의나 어떤 합의 시도를 했다면 일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저기에 몰려있는 유권자들이 내부 진입을 막아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5일 용지 부족, 투표용지 부족, 잠실 7동의 투표함 개표가 진행이 됐죠. 개표 끝남 투표함이 저곳에서 보관이 돼 있는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반출을 저지 중인 겁니다. 왜냐하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전말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매우 이제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 투표함, 개표가 끝난 이 투표함이 반출됐다가는 선관위가 투표용지 보관함을 폐기했던 최근의 사례 등을 들어서 유권자들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장 경기에 나서야 하는 체육회와 선수들 입장도 절박하긴 매한가지입니다. 펜싱 대회 참가자 숙박 비용 송금이 안 됐고, 펜싱 칼, 선수 장비 반출이 결국은 실패됐습니다. 남의 칼을 들고 오상욱 선수 등은 출국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대한체육회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아무래도 선수들이 경기력에 차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선수 장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군인에게는 총과도 같은 부분이고요. 또 본인들의 신체 일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특히 가장 민감한 시기인 지금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선수들 랭킹 포인트나 아니면 예선전을 겸하는 대회에 출전하는데 본인의 장비를 못 가지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유감이고, 체육단체 대표자 입장에서 선수들에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선수가 장비를 못 가져간다는 것은 치명적일 수도 있는데, 어제 상황을 보니까 김현정 의원님, 다행히 야당의 뭐 중재도 있었고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가 돼서 들어가서 장비를 꺼내오기로 했는데 한 분이 끝까지 막아선 건가요? 네. 그러니까 참 이게 참정권이 이제 침해된 거에 대해서 국민적인 분노가 상당히 있는 것, 그것도 저도 공감을 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이제 선관위의 부실한 투표 관리에 대해서 규탄하기 위해서 지금 집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체육 단체들, 그 선수들의 또
그 권리 또한 존중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본인들의 정당한 그 집회를 위해서 남의 권리를 이제 침해하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뭐 그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특히나 그 아시안 게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펜싱 칼이라든지 뭐 재킷이라든지 펜싱화 이런 것들을 빌려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특히 이제 국가대표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겠지만 일반 선수들이 이제 우리가 하다못해 아마추어들도 무슨 운동 같은 거 할 때 본인이 그렇죠. 평소에 쓰던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 빌려서 쓰면은 상당히 어색하잖아요. 근데 국가대표, 국가대항전에 나가는 선수들이 저런 장비들을 다른 사람들 걸 빌려서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경기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국가대표 같은 경우에는 또 국위를 선양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저런 것들은 좀 집회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셔갖고 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는 게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예.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가 지금 참정권이 이제 침해된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계신데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결하게 돼서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원인을 규명해야 될 것이고 네. 또 책임자들은 처벌도 해야 되고 또 그 선관위를 어떻게 해체 수준으로 개혁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논의해서 결론을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는 국정조사라든지 또 특검이라든지 또 필요할 경우에 개헌까지 이걸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제 국정조사는 합의가 돼갖고 이번 주에 이제 내일이죠.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는데 거기에서 여야가 같이 그 논의하는 거를 빠르게 속도감 있게 해서 빨리 결론을 내려줘야지 저런 집회들도 이제 정리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지금 자꾸 저기 가서 본인의 대표직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뭐 재선거를 소청한다든지 또는 부정선거를 주장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고 국회에서 그 여야 간에 그 빠르게 이렇게 진상규명하는 이런 절차들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늘 2시에 의총을 한다고 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좀 장동혁 대표랑 이제 국민의힘의 의원들 간에 의견 차이가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관련해서도 그런 것들을 좀 당론으로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찰도 체육단체도 올림픽공원 진입에 결국 실패했습니다. 중재가 거의 됐는데 한 명에 막혔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본격적으로 전면 재선거로 국민의힘을 끌고 가면서 오세훈, 한동훈 두 사람과 빠르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1차전이 각국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축구 변방이던 아시아 국가들이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개표함이 안에 있다는 이유로 올림픽공원 12일째 봉쇄된 상황이죠. 아시안게임 앞두고 업무 차질이 심하다며 안에 사무실로 좀 들여보내게 해달라 체육단체가 요청을 했고 야당이 중재도 나섰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세정 기자, 오늘은 될 줄 알았는데 끝내 지금 실패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송파구 개표소인 핸드볼 경기장에 사무실을 둔 체육단체 관계자들. 오늘 이곳 출입문 앞에서 내부 진입을 시도했지만 반대하는 일부 시민에 막혀 실패했습니다. 지금은 체육단체 관계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도 떠나고 시민들만 남아 출입구와 봉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체육단체 직원들이 경찰과 함께 내부 진입을 처음 시도한 건 오전 9시쯤이었습니다. 체육회 관계자분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방해하거나 밀거나 하시면 업무방해에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앞을 막아서자 경찰이 업무방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방송을 했지만 강제 해산이나 진입을 시도하지는 않았습니다. 2시간 동안 대치한 끝에 오전 시간 진입은 무산됐는데요. 오후 들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이 중재안을 내놓고 일부 시민도 여기에 동의하면서 한때 내부 진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단체별로 2명씩 들어가서 순차적으로 물건을 가지고 나올 것이고요. 카메라 2대가 같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시민 한 명이 개표소 출입문을 막아서면서 내부 진입은 최종 무산됐습니다. 체육관 앞에서 기다리던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체육단체 직원들도 상황을 지켜보다 현장을 떠났습니다. 퇴근 시간을 맞아 개표소 주변 시민들이 다시 늘어나면서 오늘 밤 추가 진입 시도가 이뤄질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올림픽공원 송파구 개표소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 명이 마지막에 막아섰습니다. 야당 중재로 합의를 보면서 야당 의원과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성조기를 두른 여성이 출입문을 가로막으면서 끝내 무산됐습니다. 홍지혜 기자입니다. 회색 마스크를 쓰고 허리엔 성조기를 치마처럼 두른 채 개표소 출입문 앞에 선 여성.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이 인파를 뚫고 출입문 앞까지 왔지만 여성의 태도는 완강했습니다. 체육회 관계자들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다가가 설득해보지만 끝내 마음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개표소 봉쇄 중인 다른 시민들도 다가와 말을 걸어보지만 여성은 등을 돌린 채 2시간 가까이 출입문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여성을 응원하며 차가운 생수병을 목덜미에 대주기도 했지만 다른 시민들은 문을 막지 말고 나오라고 소리치면서 고성이 오가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도 여성을 설득할 수 없다면 무리하게 진입하는 것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개표소 출입문은 다른 시민들이 청테이프와 끈으로 묶어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재입니다. 이 개표소를 맡고 있는 시민들 중에도 체육단체들 들어가게 해주자 분들 계십니다. 시민들끼리도 격론이 오가고 있는데요. 주최자도 대표자도 없다 보니 협상 주체를 정한 것부터가 난항입니다. 김선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체육단체들의 체육관 진입을 허용할지를 두고 시민들이 말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예 막는 거는 되게 우리한테 불리해요. 피해자가 돼야 되지 가해자가 되면 안 돼요. 어필을 해야 돼요. 주권을 지키려고. 그래야 주권이 왜 생계까지 왜 막아서냐고. 당장 체육단체 사무실 진입을 참관할 사람을 누구로 정할지부터 의견이 갈립니다. 협의했대요. 이 사람이 김영필 저 사람이 뭐 대표냐고요. 그게 아니에요. 대표한테 나는 대표될 수 있어. 들여보내주더라도 그 과정을 영상으로 남길지 말지를 놓고도 생각이 다릅니다. 책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보 다 새어나가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걸 확인을 한다니까. 서로를 향해 고성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민이 할 게 아니라 정보랑 선관이랑 다뤄야 됩니다. 주최자나 대표자 없이 봉쇄 농성이 진행되다 보니 의사결정이나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는 상황. 향후 체육관 진입 시도 때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선범입니다. 이 체육관에 들어가 장비만 좀 꺼내게 해달라.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펜싱 국가대표팀 이 자기 칼 대신 선후배 칼을 빌려 국제대회가 열리는 인도로 향했습니다.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오상욱 선수도 출국 직전까지 발을 동동 구르다 급하게 장비를 빌려 떠났습니다. 최다희 기자 보도 보시고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수속 중인 국가대표 펜싱 선수들.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펜싱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 참가하는 대표팀 일진 13명이 출국하는 겁니다. 오상욱, 도경동, 박상원 등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도 포함됐습니다. 당장 사흘 뒤부터 대회가 열리지만 경기용 칼과 재킷 등은 남의 장비를 빌렸습니다. 봉쇄 상태인 펜싱협회 사무실에서 반출하는데 실패한 겁니다. 대회 참가자의 장비만이라도 꺼내려는 협회의 요청이 출국 직전까지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대표팀 선수들은 급히 선후배 선수들에게 장비를 빌려 출국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각자 도생이라고 표현했잖아. 지가 빌려고 지가 막 여기저기 빌려서 가는 거예요.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대체 장비는 빌리긴 했지만 선수들의 경기력에 미칠 영향이 걱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펜싱협회 측은 장비 반출에 성공하면 내일과 모레 출국하는 이삼진 선수편에라도 보낸다는 계획이지만 체육관 봉쇄와 출입 제한이 풀릴 수 있을지가 미지수입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유승민입니다.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데 이게 궁금해요. 일단요, 그 건물 안에 체육단체들 사무실, 이 공간이 지금 논란이 되는 그 개표소와 별개 공간 아니에요? 동선이 겹칩니까? 동선이 겹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개표소 함은
체육관 내부에 있는 거고요. 네. 저희 그 경기단체 사무실은 체육관 외부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전혀 동선이 겹치지도 않고 예를 들면 체육관을 거쳐야지만 사무실을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밖에서 그냥 바로 따로 이제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문으로 아예 안 겹치면 다른 문으로 들어가서 이 물건만 딱 가져오면 될 것 같긴 한데요. 말씀해 보셨어요, 그렇게? 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요청을 드렸고 특히 뭐 문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어떤 문을 통하더라도 체육단체들이 9개 단체들이 저희가 있기 때문에 다 흩어져 있어서 어떤 문을 통하더라도 그 체육관 즉 그 개표함이 있는 곳은 전혀 이렇게 동선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서 잠시만이라도 우리 필요한 물품들을 가져오겠다라고 계속 요청을 드린 상태입니다. 네. 지금 그 안에 체육단체 사무실이 몇 개 정확히 입주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그곳은 다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까? 어때요? 9개 단체하고 이제 3개 이제 외부 단체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펜싱이라든지 또 핸드볼 그리고 당구, 수중 핀수영 그리고 뭐 산악연맹 등 아시안 게임이 종목이 또 있는 협회들이 대다수 있다 보니 선수들이나 아니면 지도자들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 지원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네. 사실 이제 야당 중재로 오늘은 좀 내부 진입이 되나 했는데 결국 무산이 됐어요. 조금 전까지 현장에 계셨었죠.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한 분께서 반대 의견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사실은 물리적인 충돌이라든지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는 게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마지막에 설득이 안 돼서 일단은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아시안 게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제 오늘 우리 펜싱 선수들이 자기 칼을 갖고 가지 못하고 대회 출전하러 인도로 갔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간 거예요? 경기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선수들이 경기력에 차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선수 장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군인에게는 총과도 같은 부분이고요. 또 본인들의 신체 일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특히 가장 민감한 시기인 지금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선수들 랭킹 포인트나 아니면 예선전을 겸하는 대회에 출전하는데 본인의 장비를 못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유감이고 뭐 체육 단체 대표자 입장에서 선수들에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입니다. 네. 어쨌건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제 밖에 계신 분들은 뭔가 이제 이게 들어갔을 경우에 이 개표함 이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우려 때문인 것 같은데 시민들에게 좀 한 말씀 좀 해주실 게 있으실까요? 최소한의 저희도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가져야 될 당연한 권리를 보장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부탁 및 호소를 드리는 것이니까요. 다시 한번 좀 저희의 어려움을 조금 파악해 주셔서 협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원활하게 해결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